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온통 전쟁 이야기뿐인데 주식 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오늘은 모두가 놓쳤을지 모를 그 진짜 신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헤드라인에 가려진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찾아보죠. 과연 이 엄청난 상승을 이끈 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신호가 보일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3%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가장 부진했던 기계업종마저도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단순히 몇몇 종목이 이끈 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서가 나옵니다. 이 상승은 외국인도 개인도 아닌 오직 기관의 자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보통 기관들은요, 이런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베팅을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묻지마 매수가 절대 아니었어요. 오늘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린 두 개의 엔진을 정확히 조준사격한 겁니다. 자, 그 두 엔진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기업 거버넌스 혁명입니다. 삼성이 자그마치 15조가 넘는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건 그냥 주주치나 정책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확실하게 돌려주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 바로 AI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죠. 3월 초 열흘간 반도체 수출이 175%나 늘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경기가 좀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들이 한국산 메모리를 그야말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두 엔진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 붐으로 번 돈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한다?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선 성장과 안정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두 엔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에 불을 붙였을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삼성 같은 대기업이 움직이면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는 압박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금융주나 지주사들이 다음 타자는 우리다 라는 기대감에 불이 붙으면서 매수세가 금융섹터 전체로 확산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증권, 금융지주, 보험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급증했잖아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대표적인 저PBR 주식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거버넌스 개선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른 거죠. 한편 기술주 엔진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오라클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I 수요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숫자로 증명해준 셈이거든요. 그럼 그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뭐겠어요? 바로 한국 반도체죠. 시장은 이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반도체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식혀야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랠리가 시작되자마자 클라우드, 또 전력 설비나 냉각 시스템 같은 인프라 관련주들까지 동반 강세를 보인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큰 두 개의 흐름 말고도 시장의 빈틈을 파고든 개별 테마들도 있었어요. 여기서도 꽤 쏠쏠한 수익률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조기 편입될 수 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전 세계 수많은 인덱스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죠. 이 소식 하나에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그냥 들썩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X에 부품을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지분에 투자한 걸로 알려진 기업들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도 아주 뜨거웠죠.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조선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긍정적인 업황에다가 대통령이 직접 하나오션을 방문하면서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어요. 그야말로 쌍끌이 호재가 터진 셈이죠.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국내 조선 3사 주가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드디어 이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서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진짜 신호로 봐야 하고 또 무엇을 소음으로 걸러내야 할까요? 오늘의 진짜 신호는 명확합니다.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거버넌스, 그리고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기술. 이 두 가지였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음이었죠.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 시장은 늘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였습니다. 시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결국엔 소화해내더군요. 중요한 건 주가를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예측 불가능한 뉴스가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죠. 그래서 제 스탠스는 신중한 낙관론입니다. 왜냐? 거버넌스와 기술이라는 이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는 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낙관하는 거고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계해야 하니까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답은 오늘 우리가 확인한 그 주도 테마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에서 어쩌면 진짜 고민은 뭘 사야 할까가 아니라 어떤 섹터가 이 흐름에서 소외될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